선관위의 기강회의 실태는 파도 끝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과거 한 선관위 사무국장의 허위 병가 셀프 결제 사례가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작년 2월입니다.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인데요. 이 한 선관위 사무국장이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무려 8년 6개월 동안 셀프 결제 방식으로 100일 동안의 무단 결근을 정상 근무처럼 처리했고 또 허위 병가도 81일이나 썼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더욱이 이 직원은 이 모친 강병을 하겠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일본에 가는 등 이 해당 기간 124차례나 출국해 7개 국가에서 817일간 체류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선관위는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인사채용 비위와 음주운전 관련 또 성비위 등 문제로 총 125건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과거 선관위 내에서는요, 빨리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로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자는 황당한 의견이 있었던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이 투표용지 인쇄 수량 감축의 근거로 삼은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연구 용역 보고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투개표 관리 업무 개선 방안 항목에서 오전 6시에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오전 8시 시작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그 근거로 선관위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출근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불만이 나왔다는 점을 든 겁니다. 사전투표를 6시에 시작하려면 출근은 그보다 더 빨리 해야 하니까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또 투표 시간을 퇴근 이후로 늦추자는 것도 싫다고 했다면서요? 네, 보고서에는 사전투표를 6시에 시작하므로 이 모든 직원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는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내용과 함께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되지만 퇴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투표 시작 시간은 늦추되 종료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새벽에 빨리 투표하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몰디브에 이어 이탈리아 피렌체 연수에 네티즌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 제기된 이 피렌체 연수는요, 2023년 9월 이 선관위 직원 10명이 8박 9일간 다녀왔습니다. 당시 연수의 목적은 이탈리아 청년 정치 실태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였지만 당시 일정을 보면요, 8박 9일 동안 대학생 5명과 정부 관계자 10명과의 면담 외에 나머지는 수집 자료 정리나 토의를 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몰디브 출장 보고서도 그렇고 선관위 해외 출장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다는 이 몰디브 출장 보고서엔 선거운동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변과 거리, 항구 등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냥 놀고 싶어서 갔다고 쓰는 게 더 솔직할 것 같다라거나 일반 회사에서도 저런 보고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될 텐데 선관위라는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보기 믿기 어렵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선거 기간 간 국제 교류와 해외 선거 참관 자체는 일반적인 업무의 일환일 수 있다며 현재의 논란으로 과거 사례까지 색안경을 끼고 봐선 안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관위의 부실한 조직 운영과 기강회의 문제들, 결국 감시와 견제가 어려운 구조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뜯어 고쳐야 할까요? 저는 선관위는 지금 뜯어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조직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 자체를 망각하고 있고, 알다시피 지금 그 사전투표 6시부터 하게 돼 있는데 너무 이르니까 8시로 늦추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무슨 신혼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거 연수를 몰디브로 갑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은 이거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관위법 자체, 조직법을 이번에 새로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조직법을 새로 만들면 선관위 직원들을 다 사실은 그 해촉할 수 있거든요.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임하고 다시 이 짜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만 좀 이렇게 채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정도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시간 가고 이러면 선관위 저는 근본적으로 이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은 선관위가 자초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앞서 지금 저희가 살펴본 기강회의 사례들 굉장히 참담한 수준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하겠죠. 어떠한 정부 부처가 이와 같이 허투루 운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것이고요. 물론 당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선관위 자체가 헌법기관인 건 맞습니다. 독립적인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선관위와 관련된 제반 법률을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헌법재판소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에 대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받는다든가 선관위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 대부분이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